도대체 왜 지역은 은호를 보면서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자존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과거의 상처가 그를 막고 있는 걸까요? 시청자라면 누구나 이 질문부터 가슴에 품고 이야기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지역은 여전히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늘 자유롭다고 말하던 그였지만 사실은 자유롭지 못했는데요. 은호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택시에 오르는 모습을 본 순간 지역의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멈췄습니다. 누구보다 반가운 얼굴이었는데 그는 곧장 몸을 숨겨버렸습니다. 은호에게 다가가는 게 두렵고 또 자신을 보여주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은호는 모르는 사이 지역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역이 있었지만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카페로 돌아온 은호는 평소처럼 고객을 맞이하고 시장에서 사온 물건을 정리하며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재가 나타났습니다. 늘 은근한 호감을 숨기지 않았던 성재가 갑자기 직설적으로 말을 던졌습니다. 은호 후배, 나 어떻게 생각해요? 은호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릴 만큼 놀라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 앞에서 얼굴이 굳었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은호를 향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단순한 호감이 아닌 집착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박진성 밑에서 금수저로 자랐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특히 지역처럼 능력있고 매력적인 친구와 비교될 때마다 더 큰 열등감을 품곤 했습니다. 그래서 은호를 향한 마음도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지역보다 먼저 차지하고 싶다는 승부욕 같은 집착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한편 지역은 인력시장에서 잡힌 하루 일거리를 위해 에델보육원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처음 이름을 듣는 순간 그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는데요. 보육원에 도착한 지역은 낡은 건물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어릴 적의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에 잡힐 듯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자신이 잠시 지냈던 기억이 떠오른 겁니다. 부모조차 말해주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조각이 드러나자 지역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었던 거지? 부모님이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건가? 이 의문은 그의 마음을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은호는 성재의 고백을 외면할 수도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성재는 매일같이 카페에 들르며 은호를 도왔습니다. 때로는 진심이 느껴져 마음이 흔들렸고 지나친 집착이 부담스러워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지역의 무심한 태도와 거리감을 떠올릴 때마다 성재의 따뜻함에 기대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지역은 은호를 향한 마음을 억누르며 에델보육원에서의 기억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부모인 이상철과 김다정에게조차 이 일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김다정은 다정하고 따뜻했지만 어디까지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감춰야 할 말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고지식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었지만 젊은 시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내린 선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지역의 어린 시절과 연결된 비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지역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은호를 향한 사랑, 부모와의 관계 속 비밀, 그리고 성재와의 우정이 흔들리는 불안감이 한꺼번에 그를 옥죄어왔습니다. 성재는 점점 더 은호를 향한 행동을 노골적으로 바꿔갔습니다. 그는 은호의 가족에게까지 접근했습니다. 은호의 어머니 정순이는 처음엔 그를 성실한 청년이라 여겼지만 차츰 성재의 강한 집착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호의 동생 지강호는 오히려 성재를 따르며 그의 존재를 환영했습니다. 늘 누나의 성공에 가려 자격지심을 느끼던 지강호는 성재의 후원을 받으며 자신도 뭔가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역은 멀리서 바라만 보며 다가오지 않았고 성재는 가까이 다가와 집착적으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서 흔들리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의 뒤편에서는 성재의 어머니 고성이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한 그녀는 아들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입지와 연결된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은호를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아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녀의 개입은 앞으로 더 큰 파국을 불러올 불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혁은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은호를 여전히 사랑하면서도 다가가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속으로 은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호가 성재 곁에서 웃는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혼자 카페불을 끄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텅 빈 카페 안은 적막했는데요. 은호는 손끝으로 계산대를 몇 번 두드리다가 결국 속삭이듯 말을 꺼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지혁 씨도 성재 씨도 모두 나를 흔들어 놓는데. 하지만 그 말은 단순한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은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에서 택시에 오르던 자신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이내 몸을 숨겼던 지혁의 모습.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 담긴 복잡한 감정이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차갑게 등을 돌린 듯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향한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반면 성재는 너무도 분명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와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던 한마디, 은호 후배, 나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말은 은호의 귓가에 아직도 선명하게 맴돌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만큼 갑작스러웠지만 동시에 따뜻하게 다가오는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안도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차갑게 거리를 두는 지역과 달리 늘 곁에서 기다려주고 지켜주는 성재. 두 사람의 온도차는 은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의자에 털썩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가가 금세 젖어왔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 두 사람 앞에서만 흔들리는 걸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면 되는데 마음이 자꾸 앞서가네. 지혁 씨는 날 보면서도 피하고 성재 씨는 끝까지 붙잡으려 하고 난 도대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 거지? 그녀의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만약 지혁이 자신을 단호히 거부한다면 성재에게 괜찮을까? 아니면 그것조차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까? 은호는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날 밤 끝내 잠들지 못하고 창밖의 어두운 하늘만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세 갈래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첫째, 지역의 과거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가족의 오래된 선택이 밝혀질 조짐. 둘째, 성재의 집착적인 고백과 은호를 향한 끊임없는 접근. 셋째, 은호가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하며 점점 지쳐가는 내면. 그리고 그 사이사이 시청자들은 클라이맥스마다 숨을 죽이고 다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지혁이 과연 과거의 비밀을 마주할 용기를 낼지, 성재의 사랑이 집착으로 변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은호는 누구를 선택하게 될지. 이 모든 질문은 아직 풀리지 않은 채 이야기는 더욱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